주변에서 저렴한 아파트 분양처럼 보이는 현수막이나 전단지, 인터넷 광고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바로 지역주택조합 홍보물들입니다. 일반 아파트 분양 광고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모델하우스가 아닌 홍보관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조합원 모집이란 용어가 들어가 있으면 흔히 말하는 지주택입니다. 국토부 발표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입주를 마친 지역주택조합 성공 사례는 전국 730곳 중 126곳으로 17.3%에 그쳤고, 서울은 106곳 중 9곳만이 입주를 마쳐 8.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10군데 중 8군데가 실패를 하는데요. 피해자 양산주택 사업으로 불리우는 지주택의 문제점과 조합원들의 피해 사례, 관련법의 허점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간단하게 말하면 토지가 없는 상태에서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사람들을 모집해서 시작하는 건설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분양과 비교하면 일반 아파트 분양은 토지를 매입하고 시공사를 선정 후 사업 계획이 승인된 이후에 분양 모집을 하지만, 지주택은 일반 분양과 반대입니다. 먼저 분양받을 조합원을 모집하고 나서 그 조합원의 돈으로 토지 매입을 시작하게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과 비교하면 재개발 재건축은 그 부동산의 권리자들, 즉 집주인 및 토지주인들이 진행하는 개발이고 건축이지만, 지주택은 향후 남의 땅을 매입해서 조합이 부동산 권리자가 돼야만 할 수 있는 건축입니다. 이게 지주택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이자 맹점입니다. 아파트를 건설할 토지가 없는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그 자금으로 토지를 사서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비현실적인 사업인지는 앞서 말한 국토부의 지주택 입주 성공률 17.3%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토지가 확보되어 있다는 말만 믿은 채, 재개발과 비슷한 분양이라는 말만 들은 채 분양대행사의 과장 광고에 현혹되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지주택의 근본적인 큰 문제점은 첫 번째, 아파트를 건설할 토지를 사야 한다는 겁니다. 사업의 특성상 토지가 매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부터 모집합니다. 그러나 95% 이상 토지가 매입돼야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할 수 있고 시공사와 계약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합원 모집 이후 토지 매입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택가에 아파트를 시공하겠다라고 공고하고 그 지역을 매입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비용과 시간이 늘어나는 사업 지연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주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어느 지주택 조합장 횡령 혐의 구속 기사와 대행사 비리 혐의 고소고발 사건들입니다. 여러 가지 법적인 제도 장치와 조합원들의 감시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비리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 추진이 대행사, 시공사가 결탁해 건설비 부풀리기 등의 조합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도 있어 왔습니다. 그렇다는 건 법적으로 여러 가지 허점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합 내 갈등 사항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조합장 선출의 적법성이나 시공사 대행사 선정의 불투명성, 계속 추가되는 추가 분담금의 타당성 여부 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조합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입 단계에서 분양가를 제시하고 그 금액에 계약을 하지만 그 분양가는 예상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의 특성상 토지 매입비와 대행사 수수료, 시공비 등이 수년 후에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토지 매입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은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 발생 요인이 됩니다. 장기간에 걸쳐 토지를 모두 사들였다 해도 그 다음 난관은 시공사와의 사업 추진 조율입니다. 조합에서 최초 계획했던 세대수, 평형, 자재, 도로 등이 시공사의 사업성과 맞지 않으면 비용은 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업무 대행사, 분양 대행사, 인허가 대행사 등 모든 업무를 대행사가 맡아서 합니다. 이런 문제들로 추가 분담금도 처음부터 예고되어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사업 진행이 전혀 안 되거나 조합장 대행사의 비리로 조합을 탈퇴하려고 할 때 탈퇴가 어렵다는 겁니다. 과거엔 조합 규정에 탈퇴를 할 수 없게끔 명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지금은 관련법이 개정되어 탈퇴 조합해산에 관해 가입 시 설명을 하고 향후 요건에 미달하면 총회를 거쳐 해산도 할 수 있게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탈퇴의 경우 조합마다 조합 규약의 총회 의결수 기준을 달리할 수 있게 해놓아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법조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법 개정 사항 중엔 조합 가입 후 한 달 내에 가입을 처리하면 가입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되었지만,
한 달 내 가입 철회율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 수년 동안 겪은 뒤에야 탈퇴할 마음을 갖게 됩니다. 탈퇴 조합 회산의 가장 중요한 점은 지금까지 납입한 금액을 돌려받는 건데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내 납입금은 신탁사에서 잘 보관되고 있을까요? 가입 시 계약 안심보장 증서를 받았으니 안심하고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까지 납입한 내 돈은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되는 게 아니라 그 돈으로 사업 구역 내 토지를 매입하고 대행사 수수료 등을 지급합니다. 조합 해산의 시점까지 갔다면 그 조합에 돈이 남아있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돈이 없으니 토지 매입도 안 되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겁니다. 수많은 지주택 사업 무상권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대부분 납입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번엔 가입 단계의 문제점들입니다. 홍보관에 가서 분양 대행사 직원을 만나 상담을 하게 되면 이런 말들을 듣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일반 분양보다 분양가가 저렴하다. 반값 분양이다. 평당 1,000만 원대로 책정되었다. 완공되면 시세 차익을 수억 원 누릴 수 있다. 이들이 말하는 평당 얼마의 분양가는 계획일 뿐입니다. 분양가는 사업계획 승인과 분양 승인이 난 이후에나 책정이 가능합니다.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는 확정 분양가를 절대 제시할 수 없습니다. 향후 토지 매입비, 시공사 건설비용, 대행사 업무 추진비 등을 내세우며 추가 분담금이 수차례 부과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운이 좋아 중간에 추가 금액 없이 완공이 되었다 하더라도 입주 시점에 생각지도 못한 수억 원의 추가 분담금을 부과해 납부해야만 입주가 가능했던 사례도 있었고, 또 다른 사례는 추가 분담금을 다 납부하고 입주를 하였으나 이번엔 청산금을 납부해야 등기 이전을 해주겠다고 한 조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초 제시한 분양가는 4억 5천이었으나 매번 토지 매입비와 시공비 상승의 이유로 부과한 추가 분담금이 총 6억 5천이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계속된 추가 분담금을 더하면 일반 분양가와 별반 차이도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주택의 장점으로 일반 분양보다 저렴하다라고 말하는데 그건 이론상의 장점일 뿐입니다. 두 번째는 토지 사용 승낙을 80% 이상 받았다, 토지 매매 예약을 90% 이상 완료했다라고도 홍보하는데, 여기서 토지 사용 승낙이나 매매 예약은 토지를 매입해 등기 이전을 해서 조합이 토지를 확보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들이 말하는 토지 확보는 토지 사용 승낙 그 자체입니다. 토지 사용 승낙은 조합이 사업을 진행하고 해당 지역 토지를 매입하기 전 거치게 되는 행정적인 업무 절차일 뿐입니다. 조합 추진이 결성 후 토지 사용 권원 중의 하나인 토지 사용 승낙을 50% 이상 받아야만 조합은 모집을 진행할 수 있고,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 사용 승낙이 80% 이상 되어야 합니다. 조합 설립인가 관련법 개정은 토지 사용 승낙 80%에 토지 매입 15%를 추가해 변경되었고, 이 내용들을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고하게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지역 내에서 토지를 매입한다는 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지만 그 전 단계인 토지 사용 승낙을 소유자에게 받아낸다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토지 사용 승낙 80%를 달성하지 못해 조합 설립 인가 신청도 못 해보고 끝나는 지주택도 많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오직 매매계약서 체결과 등기 이전만이 토지 매입인 토지 확보입니다. 세 번째는 허위과장 광고로 가입을 부추깁니다. 예를 들어 열거해보면 대단히 1,500세대를 건설한다. 대기업 브랜드 아파트 시공이 확정됐다. 조합원 모집 마감이 임박했다. 지구 단위 계획을 곧 받는다. 사업계획 승인이 곧 떨어진다. 부동산 신탁회사가 책임져서 안전하다.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은 없다. 가입 시 조합원 동호수를 지정해준다. 조합원 탈퇴가 가능하고 조합비 등을 반환해준다 등입니다. 이 모든 게 모집을 위한 과장 광고나 계획일 뿐입니다. 성공한 사례에서도 이대로 진행한 조합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장 광고로 조합원부터 모집하고 나서 진행되는 결과는 이렇습니다. 처음 광고한 세대 수는 점점 줄어들고 대기업 브랜드 아파트는커녕 아직 시공사 선정 단계에 도달하지도 못한 상태가 많고, 가입 시 좋은 동호수를 지정해 줬는데 사실은 사업계획 승인이 난 후에 가능하지 조합원 모집 시에는 동호수 지정이 불가능합니다.
조합원 탈퇴 가능은커녕 지금까지 납입한 금액을 돌려받기도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토지 매입은 수년째 진척이 없고 더 안 좋은 경우는 조합장이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되는 일입니다. 이럴 경우 조합원들이 대책위를 만들어 사업 무산을 막아보려 애쓰지만 조합에 돈이 남아있지 않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도 많습니다. 개정된 법에도 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만 최근 현수막이나 전단지만 봐도 시공사가 아닌 시공예정사, 입주 시기가 아닌 착공 예정 시기, 지주택인지 재개발인지 일반 분양인지 알 수 없는 애매한 문구들로 대단히 브랜드 아파트를 싸게 분양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조합에서도 조합원 가입을 하기 전까지는 실제적인 서류를 잘 보여주지 않는데 가입을 한 후 관련 서류 제시를 요구하면 현재 처리 중이다, 서류 진구가 늦어지고 있다 등으로 조합원에게 통보해 관련 법규 위반을 교묘히 빠져나가거나 보여주는 서류라는 게 말도 안 되는 서류를 보여주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구역 내 집주인들에게 토지 사용 승낙을 받을 때 부동산 매매 확약서 등을 미리 받아놓고 조합원에게 이 확약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매매계약서인 듯 100% 매수를 약속했다는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업 초기 토지 사용 승낙서와 매매 확약서를 함께 받고 나중에 대행사가 매매 계약을 하자고 하면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현재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 그 당시 제시한 금액으로는 팔 수 없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구역 내에서 시간이 흐르고 나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걸 조합 대행사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 매매 확약서는 매수를 확정짓는 서류가 될 수 없습니다. 토지 사용 승낙서, 매매 확약서, 매매 약정서,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동의서 등은 말 그대로 승낙, 확약, 동의서일 뿐입니다. 지주택 사업 성공에 가장 중요한 토지 소유권을 확보한 서류가 아닙니다. 서울 어느 구의 사례입니다. 업무 대행사가 토지 사용 승낙률 40%를 80%로 속여 조합원을 모집했고 지구 단위 계획서를 토지 사용 승낙을 받은 것처럼 속이기도 했으며 유명 브랜드 건설사를 시공 예정사로 과장 광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 매입비와 건설 비용을 부풀려 추가 분담금을 납입받았습니다. 또한 사업지구내의 부동산을 미리 사들여 조합에 비싸게 되팔기까지 했습니다. 조합원 250여 명의 피해액은 150억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들은 또 서울과 경기도의 다른 조합에서도 대행사를 맡아 90여억 원의 피해를 주기도 했습니다. 조합장 조합 추진위가 있는데 어떻게 대행사에서 횡령을 할 수 있을까요? 조합장과 대행사가 한 통속이면 가능합니다. 대행사 대표가 조합을 만들어 자기 사람으로 조합장을 내세워 놓고 대행사를 자기들끼리 경쟁 입찰을 하는 것처럼 진행해 선정하는 업계의 기본적인 수법입니다. 인천 어느 지구 사례입니다. 처음부터 사업 부진에 폐도가 불가능해 사업 가능성이 희박한 조합 사업을 추진하면서 허위로 광고를 내고 조합원 1,400여 명을 모집해 500억 상당의 피해를 준 사건입니다. 이들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 3개를 설립하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업체를 업무대행사, 인허가대행사, 분양대행사로 각각 선정한 뒤 토지 확보율이 80% 이상인 것처럼 속여 조합원을 모집했습니다. 또 사업 부진의 폐도를 포함해 지구 단위 계획이 변경될 것처럼 속이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1지구는 폐도를 할 수 없어 기존 계획보다 세대수가 절반이 줄었고 2, 3지구는 조합 설립 인가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사업 가능성이 처음부터 희박한데도 허위 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했고 조합 추진위, 대행사 등이 한 통속이었습니다. 광주 어느 지구 사례입니다. 이 사건도 처음부터 사기를 계획하고 진행한 사건으로 조합장과 분양대행사가 공모해 모집 세대수보다 조합원을 훨씬 초과해서 가입시키는 수법으로 120여 명으로부터 80여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경기도와 전북 등지에서 다른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국공유지가 많이 포함되어 매입이 힘든 지역, 관련법상 절대 아파트를 건설할 수 없는 지역, 본인들이 싸게 매입해 놓은 지역을 지정해 조합이 비싸게 팔아 차익을 노리고 진행하는 지역 등 사업 성공이 애초부터 안 될 지역을 지정해 사기를 치는 행위와
조합장과 대행사의 비리로 인해 사업이 무산된 경우는 헤아릴 수가 없고, 현재 진행 중인 조합 중에도 앞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조합들도 많습니다. 지주택 무산으로 인한 피해액은 지금까지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무산되기 전 뒤늦게 사기임을 알아차리고 탈퇴를 하려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어도 조합장의 횡령 배임 등으로 남아있는 돈이 한 푼도 없어 받아낼 방법이 없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봐야 하는 건 이 사건들의 공통점입니다. 조합 추진이나 각종 대행사들이 한 번에 여러 곳을 진행하고, 과거에도 수많은 지주택 사업을 영위해 왔으며, 자신들이 운영하는 업체를 대행사로 선정해 처음부터 한통 속인 이 분야 업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법의 허점을 잘 아는 사기꾼들이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해 피해를 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피해 예방 방법으로 많이들 말하는 게, 가입 시 계약서와 조합의 규약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가입비 등의 반환 조건 절차 등을 확인해야 한다. 사업구역 내 국공유지나 종교시설, 상가 건물들이 많은지 직접 가서 봐야 한다. 허위 과장 광고를 하는지 체크해봐야 한다.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해봐야 한다 등입니다. 시군구청에서는 조합에서 제출한 서류를 조합원이나 가입 예정 조합원에게 자세히 알려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홈페이지에 보면 관내 지주택 현황 게시를 간단하게 하고 유의사항 등을 게시합니다. 이러한 피해 예방 방법은 솔직히 말해 뜬구름 잡는 얘기들입니다. 지주택은 어디까지나 확률 게임입니다. 성공 확률은 최대 20%도 되지 않습니다. 주식이나 코인으로 다들 실패했다고 하는데, 그 와중에도 수십억을 번 사람이 있고, 카지노나 경마장에서 돈들을 잃고 나오는 사람들 뒤엔 잭팟을 터뜨린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지주택도 이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문제점, 피해 사례 등을 살펴봤는데요. 모든 지주택이 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 물론 정상적인 조합 운영으로 입주까지 마친 지주택도 요즘은 꽤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안 좋게 끝나는 지주택이 더 많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의 옥석을 가리는 것이 일반인들로서는 정말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꼼꼼하게 진행상의 서류를 파악하고 허위 여부를 확인한다고 해도 처음부터 사기를 계획하고 진행하는 전문 사기꾼들에겐 당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최근엔 서울시 의회가 조례를 변경해 지역주택조합 가입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국토부나 각 지자체에서도 안내서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주택법을 또 개정해 강력하게 대처한다고 한들, 이 사업은 시작부터가 잘못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를 건설할 토지가 없는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조합원의 돈으로 토지를 사들여야 하는 이런 지주택의 특성은 오로지 운에 맡겨야 하는 내 집 마련 사업이며, 조합원은 피해를 입어도 건설사는 수익을 챙기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과는 거리가 먼 사업이며, 사기꾼들이 마음만 먹으면 자신들의 배를 불리울 수 있는 피해자 양산 주택 사업이라고 봅니다. 또 최근엔 더 복잡한 형태의 임대협동조합,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의 이름으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향후 조합원의 돈으로 토지를 사야 하며, 현재 관련법 규정이 더 애매모호합니다. 원수에게 복수하려면 지역주택조합을 공유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는 말이겠죠. 지주택 투자로 피해보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